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연력학적으로 A와 B,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시켰을 때 그 반응이 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혹은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A와 B를 섞었을 때 뭐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는데 현재 주어진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즉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충분히 오래 지난 다음에 충분히 오래 지난 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제 여기서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몇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백 년이 수천 년 혹은 뭐 수십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흑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연필이나 샤프심을 굉장히 높은 압력 조건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흑연을 굉장히 높은 압력 조건에 갖다 넣으면은 그 흑연이 자발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이 지나야지 이제 서서히 그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넣자마자 바로 일어나느냐, 혹은 이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섞었을 때 반응을 시작시켰을 때 한참 수십 분에서 뭐 몇 시간 지나야지 이제 반응이 끝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의 속도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는 이제 그러니까 반응이 일단은 뭐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간다 치고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화학 반응의 속도입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속도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속도가 바로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뭐 시속 몇 킬로미터, 뭐 초속 몇 미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는 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즉 이거는 이제 몰 농도의 변화를 초로, 세크로 이제 나눈 걸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 농도, 그러니까 세크 분의 몰 농도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세크 분의 몰 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요 반감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일단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일단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는 결국에는 뭘로 측정하냐면 단위 시간당 반응물의 농도 감소, 그러니까 반응물이 감소하는 정도, 혹은 생성물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걸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초에 반응물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아니면 뭐 1초당 뭐 반응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시를 봅시다.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C는 전혀 없고, 그죠? A와 B를 지금 일단 넣어준 상태입니다. A와 B를 넣어준 상태인데 A와 B를 이렇게 딱 넣는 순간에는 일단 A랑 B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A랑 B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대신에 이제 C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양이, 근데 이제 A랑 B가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비커 안에서 내가 이제 A와
B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A랑 B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이제 C가 생성이 될 때, 그죠? C가 생성이 될 때 결국에는 이제 A와 B가 만나 가지고 A와 B가 만나서 이제 C가 된다고 할 때 둘이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충돌할 확률이 더 커지면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제 속도도 이제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A의 A승, B 농도의 B승. 그러니까 각각 반응물의 농도에 이제 반응 차수가 붙습니다. 반응 차수 A, 반응 차수 B가 이렇게 붙고요. 네. 이렇게 붙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 이제 A와 B를 결정하는 요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요 K를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 상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차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반응 차수, 이걸 이제 order of reac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반응 속도식에 나타나는 반응 차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점은 화학 양론적 계수와는 무관하다. 무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화학 평형의 경우, 평형상수 K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K의 경우에는 A 분자가 A 소문자 A개, B가 B개 반응해서 C가 C개 생기고 D가 이렇게 D개만큼 생긴다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 K는 A의 A승, B의 B승 분의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화학 양론적 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요 계수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요 숫자들이 바로 요 이제 평형상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식에서는 이거랑은 이제 무관하다라고 했고 실험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거는 이 A, B, C, D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차수, 요게 이제 몇 차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반응의 경우에는 요 O2가 생겨나는 요 이제 DO2 over DT.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요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양이잖아요. 그죠? 단위 시간당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양인데 그것은 이제 K2O5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K2O5 농도의 어디 1차 텀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응 차수가 1차다. 얘는 이제 1차 반응이다. 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앞에 있는 요 2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 그러니까 A와 B라는 반응물이 있을 때 이 A랑 B가 반응을 해서 이제 어떤 생성물이 생겨날 때 A에 관해 0차이고 B에 관해 1차다라고 하면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V는 K 곱하기 K 상수 곱하기 A 농도의 0승 0차라 그랬죠. 그죠? 0차이기 때문에 위에 0승이고요. B에 관해 1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승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x의 영승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듯이 x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고요. 얘는 1인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냥 이제 k 곱하기 b의 농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반응 속도가 k 곱하기 b의 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해석을 하면 A의 농도의 경우 A의 농도를 변화시켜도 반응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A에 관한 게 없죠. 그죠? A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A가 많든 적든 얘가 이제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B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B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은 얘가 더블이 되면은 얘도 더블이 되겠죠. 그죠? 네. 반응 속도는 2배가 되고요. B 농도를 3배로 증가시키면은 반응 속도는 3배 더 빨라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 자, 이제 A에 관해서 1차이고 B에 관해서도 1차다. 라고 하면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반응 속도는 K 곱하기 A의 농도의 1승, B 농도의 1승. 즉, 반응 속도는 V는 K 곱하기 A, B. 자, 요렇게 각각 여기 이제 1차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쓰면은 결국에는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즉, A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은 반응 속도는 2배 더 빨라지고 A 농도를 3배가 되면은 3배 빨라지고 이건 뭐 그냥 이제 사실상 G 이꼴 뭐 X 곱하기 Y 요런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각각 이 반응물들의 농도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A와 B의 농도를 각각 2배로 증가시키면은 반응 속도는 4배 더 빨라지고 각각 3배로 증가시키면은 반응 속도는 6배가 아니라 여기 잘못 썼네요. 네, 오타네요. 여기 이제 9배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제 곱하기 3 두 번 하면은 곱하기 9죠. 그죠? 네, 9배가 될 거고요. 글자가 왜 이래? 네, 9배 더 빨라진다. 네, 이 오타예요. 네.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이제 생성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B가 생성물이 되는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이때 이제 A에 관해 2차이고 B에 관해 1차다. 그러면은 이제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임의의 어떤 식이 있을 때 결국에는 반응 속도식은 앞에 상수 K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 A의 M승 B 반응물들을 여기 쓰고 이제 그 반응물들의 이제 N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요 M과 N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 A에 관해서 2차이고 그죠? 얘에 대해서 2차고 B에 대해서 1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K A의 제곱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B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는 2배 더 빨라지고 B가 3배 되면 반응 속도는 3배 되고 하지만 이제 A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A 농도의 제곱이니까 그죠? 2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것은 네. 2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여기 위에 개수가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이제 A를 2배 증가시키면 4배 되고 A를 3배 증가시키면 9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랑 B를 이제 각각 증가시키는 만큼 하여튼 이제 그 개수에 비례해서 이제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수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차수는 이제 화학 평형과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글자가 화학 평형과는 달리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방금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농도를 바꿔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면은 이게 몇 차이냐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오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세 개의 산소 분자가 생성되는 이런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응 속도식을 쓰고 속도 상수를 구해보자 했는데 반응 속도식을 일단 어떻게 쓴다 그랬죠? 반응 속도식은 상수 K 곱하기 O3의 어떤 이제 M승. 자,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속도식을 쓸 때에는 반응물만 일단 집어넣습니다. 반응물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속도식을 쓰고요. 자, 그러면은 M이 얼마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자, 여기가 어떻게 됐죠? 여기가 곱하기 2가 됐잖아요. 그죠? 오존의 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오존의 농도가 2배가 됐는데 반응 속도를 보니까 얘도 어떻게 됐죠? 얘도 2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즉 이 M은 얼마겠어요? 그러므로 M은 1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M이 2였으면은 만약 M이 2라고 하면 O3의 농도를 2배 시켜주면 전체 속도는 4배가 될 것이고 3이었으면 2배 되면 8배가 될 텐데 그냥 농도를 2배 시켰더니 속도도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2가 아니고 2나 3이 아니고 바로 이제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V는 그러면은 K 곱하기 상수 곱하기 옥시전의 농도, 오존의 농도라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K는 속도 상수는 어떻게 돼? O3의 농도 분의 속도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K를 어디서 구하면 되죠? 요 이제 표에서 우리가 갖고 와서 구하면 되죠. 네. 표에서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오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 몰 퍼 세컨드. 지금 요 단위를 보면은 여기 이제 몰 퍼 리터가 바로 이제 몰 농도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나누기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지금 세컨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이제 몰 퍼 세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몰 퍼 세컨드를 어떻게 O3의 농도 4.00 몰로 이렇게 이제 나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0.25. 자, 단위는 어떻게? 단위는 몰롱도 같이 캔슬 아웃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크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남는 단위가 이제 1 over 세크만 남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예시 14.11번을 한번 보면요. 14.11번을 보면은 N2O4가 반응해서 N2O4가 두 개의 NO2로 이렇게 분리되는 반응입니다. N2O4가 이제 이렇게 NO2, NO2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응 속도식을 쓰고 속도 상수를 구해보자. 또 똑같이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만 써준다는 거죠. N2O4의 M승. 자, 이렇게 씁니다. 자, N2O4의 M승이라고 썼는데, 자, 얘를 이제 곱하기 2, 2배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됐죠? 이번에는 얘는 곱하기 4가 됐죠. 그죠? 네. 4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우리는 요 M이 얼마다? M이 바로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2배 됐더니 얘가 곱하기 2 됐더니 여기가 이제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K
속도 상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죠? N2O4의 제곱 농도분의 속도. 자, 이렇게 쓰면은 즉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속도를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는 거죠. 얘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요 2번 실험을. 그럼 2번 실험으로부터 이제 속도는 0.2 몰 퍼 세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농도는 1.0 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1 몰의 제곱이고 위에는 어차피 밑에는 0.2 몰 퍼 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몰 한 개 날리고 몰 한 개 날리고 그죠? 그러면 최종 값은 0.2 몰 네. 인버스 세크 인버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여기 좀 잘못됐네요. 네. 지금 계산이 0.25가 아니라 0.2입니다. 0.2. 네. 오타예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를 네, 주의를 하시고요. 단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곱이 됐으니까 이 농도가 제곱이 됐으니까 몰 농도까지도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네, 유의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 속도 상수, 속도식을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막 복잡한 그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엄청 복잡하진 않고요.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제 그 크세논과 이제 그 플로르 기체 세 개가 반응을 해서 이제 이런 XeF6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고 할 때, 자, 그럼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다음 실험의 결과들을 사용해서 이제 구한 반응 차수, 반응 속도식을 쓰고 이제 속도 상수도 구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식을 일단은 우리가 쓰면은 속도식은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반응물들을 이렇게 써주고요. 네. F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 N. 각각의 요 반응물들의 이제 차수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 M 값과 N 값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각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5개를 했습니다. 실험을 이제 5개를 했는데요. 자, 1번을 기준으로, 1번 실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개를 고정하고 다른 걸 바꿨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번과 4번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1번과 4번을 비교를 하면은 X2의 초기 농도가 3배가 됐죠. 그죠? X2의 초기 농도가 3배가 됐는데 지금 F2의 초기 농도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고 얘만 3배가 됐습니다. 얘가 3배가 됐는데 속도를 봤더니 속도는 약 9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2의 차수는 어떻다? X2의 차수는 우리가 이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3배 시켰더니 속도가 9배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F2의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1번과 5번을 한번 비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과 5번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X2의 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네. 얘가 일정한데 속도는 그 다음에 이제 요 F2의 농도 F2의 농도가 이번에는 여기 이제 4배가 됐죠. 그죠? 4배. F2가 이제 곱하기 4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속도를 비교했더니 속도도 V도 곱하기 4, 4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F2는 4배 시켰더니 앞에 V가 4배 된다. 즉 얘는 뭐다? 얘는 1차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우리가 일단 차수를 구했죠. 차수를 구했기 때문에 K는 어떻게? K는 실험 하나를 픽해서 V 그 X2의 제곱 F2 분의 V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적당한 요 이제 속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 1번 실험이다. 1번 실험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0.00156 몰 퍼 세크를 집어넣어주고 밑에는 여기 이제 크세논의 농도 대신에 0.5 몰, F2의 농도 대신에 0.25 몰, 뭐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K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K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실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K 값을 계산을 하면은 K 값은 바로 이제 0.025 몰의 2제곱, 그러니까 인버스 몰 제곱의 인버스 이제 세크의 인버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초기 반응 속도 결정법은 뭐 일단 넘어가고요. 잠깐 넘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반감기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감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반응물이 있고 그 프로덕트 생성물이 있을 때 이제 반응물에 대해서 1차 반응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즉 V는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K에 K 곱하기 어떤 R이라는 반응물의 이제 1차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쓰면은 요 속도는 결국 뭐다? dt분의 dr. 그러니까 r이 줄어드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 속도는 뭐다? dt분의 dp. 프로덕트가 생겨나는 속도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dt, dr은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죠? 네. 마이너스 k, d, k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식을 우리가 바꿔 쓰면 어떻게 돼? r의 농도분의 1, dr은 마이너스 k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 양변을 적분해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호가 바뀌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말고요. 네. 그냥 이제 적분 x분의 고등학교 때 미적 다 배웠잖아요. 그죠? x분의 1 dx 하면은 뭐다? 로그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면은 이제 로그 r 농도의 로그를 취한 거 플러스 c 이퀄 마이너스 k t 그죠? 네. 시간이 0에서 근데 이제 여기 k dt니까 k는 상수니까 dt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적분 1 곱하기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x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x가 되는데 우리가 적분할 때 시간이 0에서 어떤 임의의 시간까지 시간 캐피털 T라고 써봅시다. 캐피털 T초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얘의 농도는 어떻게 돼? 얘의 농도는 초기 농도, 처음 농도를 내가 이제 R0라고 했을 때 여기 나중 농도를 RF라고 합시다. 파이널. 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0일 때의 농도와 시간이 T일 때의 농도. 얘를 이제 T라고 써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쓰고 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로그 얘는 결국 로그 r이라 그랬죠. 로그 r. 그러니까 로그 r인데 이 r 값이 어떻게? rt r0 이꼴 마이너스 k t 그죠? 네. 뭐 풀어서 쓸까요? 네, 풀어서 쓰면은 이제 t고 이제 여기 대문자 t 시간 대문자
시간 0초에서 대문자 t초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 얘를 정리를 하면은 다시 쓰면은 로그 어떤 시간 t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초기 농도, 처음 농도에서 시간 t가 됐을 때의 농도를 이렇게 이제 나눈 거를 이제 로그를 취한 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k t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앞에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감기, 하프라이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반감기는 뭐예요? 반감기는 농도가 R0에서 2분의 1 R0가 될 때까지 초기 농도가 이제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반감기, 요 T가 됐을 때 얘가 절반,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RT가 얘가 2분의 1 R0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하면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 R0가 됐다라고 하면은 즉 다시 쓰면은 어떻게 다시 쓰면은 로그 2분의 1 R0 밑에 R0면은 요거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반감기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기호를 이제 t 1 over 2 이렇게 이제 일단은 반감기 기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 반감기 t 1 over 2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2분의 1이 된다. 즉 요거 날라가고 나면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로그 2가 마이너스 kt 1 over 2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감기는 t 1 over 2는 어떻게 돼? 양변을 마이너스 k로 나눠주면은 k분의 1 로그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적분이에요. 간단한 적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금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새 거를 하나 새 페이지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낫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1차 반응일 경우에는 1차 반응의 경우 그죠? 네. t 1 over 2는 어떻게 된다? t 1 over 2는 이제 k분의 1 로그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2차 반응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반응의 경우 자, 어떤 반응이 2차다. 그러면은 V는 K R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다? 이 속도가 마이너스 dt dr 그러니까 리액턴트 반응물이 줄어드는 속도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R이라는 게 P로 변하는 이런 이제 리액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dt분의 dp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R이 사라지는 속도임에 동시에 이제 P가 늘어나는 단위 시간당 P가 늘어나는 속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럼 요 식을 풀면 돼요. 요 식을 풀면은 K R 제곱 이꼴 마이너스 DT분의 D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양변 좌변을 이제 R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변은 이제 T에 대해서만 이렇게 놔두면은 아니 T를 여기로 보내고 DT를 좌변으로 보내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우변으로 보내면은 이 식을 다시 쓰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K DT 이꼴 R 제곱분의 1 DR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x제곱분의 1 dx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합니다. 적분. 적분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간이 t가 0초일 때부터 임의의 시간 t가 이제 임의의 이제 정해진 라지 t라는 시간까지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얘는 r0에서 어떤 이제 r까지 특정 r까지 이제 뭐 rt까지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적분하면은 왼쪽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t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kt가 돼요. 그런데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r분의 1. 근데 r이 어디에서 어디? r0에서 rt만큼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rt분의 1 플러스 r0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감기라면은 반감기 t 요거 시간이 되면 by definition r의 요 이제 t 1 over 2는 그죠? 반감기일 때 농도는 2분의 1 r0니까 즉 그죠? 그래서 이제 그 r0니까 즉 마이너스 kt 1 over 2는 반감기가 됐을 때 반감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2분의 r0를 집어넣는 즉 마이너스 r0분의 2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r0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r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즉 t 1 over 2 반감기는 어떻게 된다? 양변을 k로 마이너스 k로 나눠주면은 k r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반응 속도식을 쓰고 반감기를 구할 때 혹은 이제 그 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적분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반응 속도에서 크게 기억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식을 쓸 때는 반응물만 이렇게 쓴다. K 곱하기 반응물들만 이렇게 쓰고 이제 차수는 실험으로부터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으로부터 차수가 결정이 되면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 뒤에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적분식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세 가지. 특히 요거 이제 반감기 구하는 거는 뭐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했다.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한 정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정적분만 하면 되고 정적분을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항이 이제 뭐를 의미하는지 물리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잠깐 하고요.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뒤에 활성화 에너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혹시 활성화 에너지 부분이 빨리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산염기 부분을 아주 앞에 잠깐 맛만 보고 네, 오늘 이제 수업을
거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40 제 거 이제 컴퓨터 시간으로 42분이니까요. 네. 53분 되면은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와 그 화학 평형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그 맨 처음에 지난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응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반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느냐, 역반응이 일어나느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했다면은 자. 그런데 이제 반응 속도, 방금 전에 알아봤던 반응 속도는 이제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즉 반응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아몬드 얘처럼 이제 그 반응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반응이 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반응이 가는 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은 이게 이제 뭐 반응이 완성되는데 반응이 끝까지 가는데 이제 한 뭐 몇만 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반응이 이제 어떤 반응들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그죠? 그러니까 정반응으로 가면서 또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뭐 넣자마자 리액션이 쫙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프로덕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뭘로 결정이 되느냐? 뭘로 결정이 되느냐면 바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깁스 프리 에너지에 따르면은 모든 반응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델타 G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무조건 항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한 물질들, 그러니까 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무도 존재를 하고 있고 종이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나무, 뭐 종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바로 이제 나무나 종이가 이제 더 안정한 물이나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연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연소라는 과정은 바로 이제 그 에너지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리액턴트 상태가 반응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항상 이렇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낮은 대로 프로덕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어떤 이런 이제 배리어가 있다는 거죠. 배리어.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이런 배리어가 있어서 그 궁극적으로는 이 생성물들이 더 안정하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배리어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넘지 않으면은 이제 요 리액턴트 상황, 요 이제 그 반응물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지만 그 중간에는 어떤 이제 이런 배리어, 그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질들이 무조건 더 낮은 데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내려가지 않고 이제 조금 언스테이블 하더라도 조금 에너지적으로 더 높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즉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커야지. 그러니까 반응물이 여기까지 딱 올라와야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장벽을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고요. 이걸 넘지 못하면은 이제 이 장벽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이제 요 반응물이 그냥 이제 반응물 상태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리액턴트, 여기를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이제 요만큼의 높이, 결국 요만큼의 높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 때에는 반응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혹은 이제 아주 운이 좋아야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요 그림에서 이제 요만큼의 높이가 바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요게 이제 바로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속도. 그러니까 요 높이가 바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 요 높이 차이, 절대적인 요 높이 차이가 바로 이제 자유 에너지의 변화, 연력학적인 자유 에너지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느 게 더 안정한가.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 평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 평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에너지가 이제 가장 높은 상태가 바로 이제 전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이 상태. 여기가 이제 전이 상태. 그러니까 전이 상태는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는 딱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전이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에너지적으로 여기 딱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잘 외워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 1기압 상태에서는 1기압 하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에너지가 흑연보다 살짝 높습니다. 대략 한 1kcal/mol 정도 그 표가 있었는데, 네. 살짝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그냥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이제 이런 1기압 상온에 한참 놔두면은 궁극적으로는 한 몇백만 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흑연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금방 흑연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흑연이 돼버리면 아무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라는 게 배리어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범위 안에서는 이제 그냥 다이아몬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배리어를 넘어가려면은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아레니우스식은 이제 그 반응 속도 상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레니우스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레니우스식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와 이제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활성화 에너지와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니우스식의 이건 이제 예전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화학자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알아낸 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속도 상수 K가 있죠. 어떤 이제 A에 뭐 이렇게 M승, B에 N승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K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 K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이 K는 또 이제 어떤 A라는 상수, 여기 이제 지수 앞 인자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 얘는 실험으로 결정돼야 되는 상수고요. 어떤 상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E가 있죠. E에 마이너스 활성화 에너지를 RT로 나눈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값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이제 위에 지수에 올린 요런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K equal A exponential minus 2A over RT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즉 K 값은 어떻게 된다? 이게 크면 클수록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그 Y는 exponential minus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요게 이제 x가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0일 때 1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0일 때 1을 지나고 그죠?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K 값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K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죠? K 값이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V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즉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은 속도가 느려진다.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의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질 때, 반응의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질 때, 반응의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질 때, 요 배리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EA가 높으면 높을수록 V는 떨어진다. 어떻게? V 이퀄 좀 지우고 V 이퀄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A분의 RT식에 따라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도 중요하니까 네,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K가 어떻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온도에 또 이제 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온도에 여기 이제 밑에 온도에 관계가 되는데 반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 전체가 낮아지게 되죠. 그죠? 작아지게 되죠. 여기 밑에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요 전체 숫자는 작아지게 되고 요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은 K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T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냉장고 같은 데에서 어떤 이제 그 음식을 보관하면은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는 이유가 온도가 내려가면은 모든 반응들이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이 이제 느려지게 됩니다.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이 이제 느려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는 거꾸로 이제 빨라지게 되는데 얼마나 빨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4.13 예제에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 이제 K 이꼴 지금 앞에서 그 썼던 이제 아레니우스 식에 따르면은 K 이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A를 RT로 나눈 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요 EA가 40kJ/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40kJ 여기 이제 키로니까 여기 이제 10의 3승인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R 그죠? 기체 상수 그 다음에 여기 온도 293 켈빈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바로 요 K 값은 이제 여기를 계산을 쭉 했더니 여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 16.4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K 값은 우리가 이제 대략 여기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은 이제 여기 이제 EA 똑같은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와 이제 같은 기체 상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303 켈빈이 되면은 303 켈빈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요 숫자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5.9가 되고요. 마이너스 15.9. 그래서 익스포넨셜에다 마이너스 15.9를 넣으면은 약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0-8승에서 10-7승이 될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대략 한 1.25배 빨라진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어떤 이제 주어진 액티베이션 정해진 이제 그 활성 에너지를 가지는 반응이 이제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썼던 그 아레니우스 식은 K 방금 했던 그 아레니우스 식 K 이꼴 A exponential 마이너스 2A over RT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ln K 이꼴 로그 A 마이너스 2A over RT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레니우스 식은 이렇게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요 로그 A 값은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로그 K 그러니까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값을 x라고 그러니까 y라고 하고 요 t분의 1을 x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선으로부터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2a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기체 상수로 나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도들에서 반응 속도 상수들을 측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고 30도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도 구해보자.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K 이꼴 그러니까 식은 한 개만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도 돼요. 하나 외우면은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그냥 양변에 로그 취하면은 바로 금방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 이꼴 A exponential 마이너스 2A over RT다. 이렇게 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ln K 이꼴 ln A 마이너스 2A over RT.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봤듯이 t분의 1을 x, 로그 k를 y라고 하면은 뭐다? 요게 y 절편이 되죠. 여기가 이제 y 절편.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바꿔서 쓰면은 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죠?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t분의 1을 x라고 생각을 하고 로그 k를 y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화살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익숙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익숙한 기호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네. 로그 k를 y라고 생각을 하면은 즉 요 로그 a가 y 절편이 되고 마이너스 r분의 2a가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로 바꾸고 다시 이제 그거의 역수를 취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 K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또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서 역수를 취한 값을 이렇게 이제 써보면은 0.3419, 0.324, 0.336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6.2, 로그 11.0, 로그 14.0 이렇게 이제 값들을 하면은 1.82, 2.398, 2.639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x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는
알파라고 하지 말고 제가 기울기라고 그냥 쓸게요. 네.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변화량, 요거 x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나중 거 0.0036 빼기 0.324.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변해? y는 이제 나중이 1.82, 처음이 2.398. 그래서 1.82 빼기 2.398 하면은 요거를 계산하면은 기울기는 요렇게 대략 4.8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4,800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R,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R을 해주면은 바로 요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8.314 줄 퍼 몰 K를 곱하면은 이제 4.0 곱하기 10의 4승 줄 퍼 몰이라고 하는 1몰당 약 4만 줄에 해당하는 요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기울기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값을 y 절편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y 절편 구하고 난 다음에 30도에 해당하는 로그 k 값을 구하면은 이제 k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반응물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분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 분포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다루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케미컬 시스템들, 뭐 어떤 이제 분자가 1몰에 들어있다. 그럼 이제 분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분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이 상온에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온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충돌하면서 이게 이제 분자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몰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분자들이 어떤 애들은 느리고 어떤 애들은 빠른 속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물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뭐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제 물리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그 시스템을 이루는 걔에 존재하는 입자의 평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몰계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서로 막 충돌하면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뭐 다 안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은 히스토그램으로 바로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을 때에는 이때는 지금 온도가 높을 때에는 이제 빠른 애들이 되게 많고, 그죠? 여기는 이제 빠른 애들, 빠른 분자 혹은 입자, 빠른 분자들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느린 분자죠, 그죠? 느린 분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도가 낮다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온도가 이제 제일 낮은 케이스예요.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입자들이 이제 느린 속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속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애들은 더 느리고 어떤 애들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느린 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낮을 때에는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진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어떤 컵에 예를 들어서 이제 컵에 이제 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잡았을 때 차갑다 혹은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컵에 담겨 있는 물 입자들이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내 손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원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속도보다 이제 느리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만졌을 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내 손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도가 높을 때에는 그러니까 빠른 분자는 뭐죠?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들, 얼만큼 충분한? 그러니까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충분한 여기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 일종의 이제 그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값이죠.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애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애들의 개수가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온도가 낮을 때에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들의 비율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활성화를 잘 못 넘는다. 잘 활성화가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요 히스토그램이 얘기하는 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충돌의 방향성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빨라지는가?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화학 반응이 느려지는가? 그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도, 템퍼레처를 우리가 이제 주변 온도를 올리면은 뭐다? 주변 온도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운동 에너지,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보다 높은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들의 개수 그렇게 될 확률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방금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온도를 낮추면은 내가 이제 어떤 케미컬 리액션의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도 낮은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이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대부분의 화학 반응 속도식은 K 곱하기 어떤 이제 리액턴트 반응물의 농도에 이제 M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M이 이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보다 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보다 크니까 즉 반응물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이제 리액션이 이제 빨리 일어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충돌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이제 만약에 주어진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이제 여러 단계, 멀티 스텝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 스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 그러니까 rate determining step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느린 반응이 이제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제 1번 학생이 뭐를 하고 그걸 이제 2번 학생한테 넘겨줘야 되고 2번 학생이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3번 학생한테 넘겨주고 3번이 4번한테 넘겨줘서 이제 끝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번 뭐 2번 학생은 굉장히 일을 빨리 했단 말이에요. 빨리 처리를 했는데 이제 1번, 2번까지 빨리 처리를 해서 3번 학생한테 넘겨줬는데 3번 학생이 4번 학생한테 이제 천천히 넘겨주게 된다면은 빨리 안 넘겨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3번 학생이 일 처리하는 속도가 모든 이제 그 전체 과정의 속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반응이 이제 여러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느린 단계, 가장 느리게 진행하는 단계, 반응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영어로는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개념 정도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그 혹시 나중에 이제 화학 관련된 전공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느린 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면은 그냥 각 스텝은 이제 그냥 훅훅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는 데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느린 데가 결국에는 제일 느린 데 속도에 전체 속도가 이제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자의 크기, 즉 표면적. 결국에는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자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입자들이 충돌을 함으로써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똑같은 양이라면은 충돌할 수 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표면적과 이제 또 반응 속도가 이제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적절한 촉매의 사용. 적절한 촉매의 사용은 이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촉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촉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죠? 네. 참여하지 않지만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촉매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활성화 에너지. 촉매가 하는 일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을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았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이만큼인데 촉매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속도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촉매는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반응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렇죠? 네. 여기 책에 보면은 더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반응 경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히스토그램 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촉매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의 스레시홀드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그 문턱 값이 왼쪽으로 시프트하면은 그 전에는 요만큼 반응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만큼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과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반응에서 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reversible 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reversible reaction. 가역. 그러니까 가역에서 가는 이제 가능하다.
한자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역은 이제 뒤로 간다.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reversible.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다는 거는 반응이 생성물로 됐다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바뀌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가역, irreversible. 그 앞에 ir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물질이 연소가 됐다. 그러니까 종이가 불에 타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종이가 불에 타면은 어떻게 돼? 종이가 불에 타면은 그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제 종이를 구성하고 있던 이제 그 수소들이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제 수증기를 모아다가 종이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네. 그렇게 바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보통 수용액상에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조건을 바꿔주면은 생성물이 됐다가 다시 반응물이 됐다. 혹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와 B를 넣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요 그래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x축은 이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땅 하고 이제 A랑 B를 넣어준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A와 B를 집어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와 B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A와 B를 딱 집어 넣으면 맨 처음에는 A랑 B밖에 없잖아요. 그죠? A랑 그러니까 그냥 이제 증류소에다가 A랑 B를 딱 넣었어요. 딱 시작했을 때는 이제 A랑 B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C와 D가 점점 생겨난단 말이에요. C와 D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하면은 가역 반응이라는 건 이제 C와 D가 충돌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A와 B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C와 D의 농도가 점점 증가를 하면은 이제 역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확률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정반응이 점점 진행되면 A랑 B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A랑 B랑 충돌하면 A와 B의 이제 농도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A와 B가 반응하는 확률이 정반응의 확률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전에 이제 그 평형 얘기할 때 했지만은 결국에는 역반응의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면 그러니까 A와 B가 그러니까 1초에 A와 B가 10번 충돌해서 CD가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같은 솔루션 안에서 CD가 1초에 10번씩 충돌해서 AB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초당 A에서 B로 10개 진행되고 또 반대로 이제 초당 CD에서 AB로 이제 10개씩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만은 크게 봤을 때에는 서로의 이제 개수 변화가 없는 농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미세 균형 상태 혹은 이제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이제 지난번에 평형 얘기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형 얘기할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반응이 있을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질 경우에 바로 이제 평형 농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좌변은 그러니까 이제 평형인 상태일 때를 생각해 봐요. 그럴 때는 일로 가는 속도와 얘가 이제 정반응 속도죠. 그죠?
얘가 이제 역반응 속도고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을 때가 결국에는 평형 상태다. 이런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식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양변을 이제 요 양변을 이제 A로 나누고 이제 K 역반응으로 나누면은 바로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A 농도분의 B 농도 요런 식이 있을 때 A 농도분의 B 농도는 바로 이제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요. 즉 이때 이제 중요한 결과는 평형상수는 우리가 이제 속도상수의 B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제 지금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지금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역반응의 속도상수 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가 평형상수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해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똑같다. 그렇죠?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고요.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평형 상수는 역반응의 속도 상수 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와 똑같다라는 요런 식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세 균형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의 그 평형과 이제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산염기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산염기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을 이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 12, 13, 14 네, 이렇게 이제 산염기 산화환원을 각각 이제 2주씩 하면은 아마 이제 그 네,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하여튼 질문이 지금 생각나지 않더라도 뭐 이루리에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산염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